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공책 조은아입니다. 어느덧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제인 28일에서야 공약집을 내놨고,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일 전이었죠. 26일에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아예 공약집이 없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만 지금 공약을 일부 게시한 상태죠. 아무래도 선거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후보들의 정책 준비 역시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가뜩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뒷북 공약으로 제대로 공약을 검증할 시간조차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유권자의 삶과 직결되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청사진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선 오늘 모두의 공책에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많은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런 순위라고 보면 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공약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비교가 좀 어렵고요. 주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장 큰 관심 가지실 주제죠. 주거 안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기조는 동일합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세대를 위해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비슷하거든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 정책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택의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보유한 유휴부지, 놀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인 거고요. 또 주택 리츠를 확대해서 월세 세 공제 적용과 또 향후 리츠 주식 확보로 10년 후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집에 나오는 주택 공급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바우처 확대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가칭 국민 리츠를 통해서 주택 공급 촉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양쪽 모두 리츠를 공약으로 내건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직주 근접 맞춤형 주거 지원 대책, 그리고 또 의주 근접형 노인 친화형 주택, 이렇게 공약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이 내용은 정책 대상자인 김찬호 기자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공책 김찬호 기자입니다. 먼저 두 후보 모두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통된 공약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고, 또 김문수 후보는 결혼 333 주택,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도심의 1인 가구 특화형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유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후보 모두 도심 내 주거비 걱정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펼치는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과 세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해서 소득이 적은 청년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또 정비구역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가격을 낮추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은 깎아주고 공공임대는 늘려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장기 지원 인센티브와 생활 기반 복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대표 공약인 결혼 333 주택, 결혼하면 3년, 첫째를 낳으면 3년, 둘째를 낳으면 또 3년, 이렇게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대학생을 위한 주거장학금, 또 대학생 맞춤형 기숙사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즉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청년 주거 정책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와 세금 혜택을 중심, 김문수 후보는 인센티브와 생활 복지 중심입니다. 공약의 방향은 같아도 정책의 방식은 다른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후보들 모두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끌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 절감한 사업비는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엔 이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칭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사업 기간 단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재건축 진단 기준과 재개발 요건을 개선을 하고 또 공공기업 범위라든가 한도, 인센티브 연계 기준 이런 것들을 고시해서 공공기업 산정을 투명화하고 또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논란이잖아요. 이거를 폐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공약집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건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재초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 부분만큼은 이 두 후보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이 신도시 정비도 빼놓을 수 없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노후 신도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계속 강조했던 4기 신도시, 이거는 공약집에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의식해서 빼지 않았나 싶거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중에 지방의 46개의 노후화 신도시를 포함해서 추가 필요한 지역까지 모두 정비하겠다. 그리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김찬호 기자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후보들 모두 규제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남게 되는 여의도의사당 부지와 건축물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도 세종시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세종시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되겠네요. SOC 관련된 공약은 최 차장의 속풀이에서 다루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비슷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는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와 고밀개발, 그리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과 단계적 추진, 그리고 선도사업 대상지 추가 지정 등이 담겼고요. 김문수 후보 공약집에는 수도권 GTX ABC 노선을 임기 내 모두 개통하겠다. 그리고 DEF 노선은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그리고 G 노선은 추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이 GTX ABC 노선 같은 경우에 경기와 강원, 충청 이쪽 지역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공약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좀 살펴봤더니 공급 확대 기조도 그렇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여당과 야당 모두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은 이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뒷북 공약으로 제대로 검증할 시간조차 부족했던 21대 대통령 선거지만 이 부디 공약이 공허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라봅니다.